충신의 타로카드 이야기 21강 20번 심판카드 하겠습니다. 심판카드는 점성학적으로 명왕성과 관련이 있고요. 숫자는 20인데요. 이 20을 이루고 있는 것은 숫자 2와 0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고위여사제와 바보카드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뒤에 0이 붙는, 그러니까 10, 20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것은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기존에 0번부터 출발해서 9번 그리고 10번으로 넘어갈 때 보면 그 현상적으로 살아있을 때 움직임을 모습을 표현을 한다면 10번 이후로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0번의 경우는 이제 그 뭔가 또 다른 차원으로서의 시작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 여사제의 내면적인 성찰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바보 카드에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하는 그런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심판 카드 그러면 제목에서 심판 그랬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무겁게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뭔가 판단을 해야 된다거나 뭐 판결을 내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름이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고 이 관에서 나온 시체들, 이것들이 이제 그 하늘을 바라보고 일어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것은 그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라고 소식을 전하는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는 휴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심판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또는 새로운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너네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판 카드는 대체적으로 이 타로 카드를 볼 때 나오게 되면 소식을 전한다, 또는 소식이 들려오다, 또는 새롭게 시작하라고 준비하라고 얘기해준다, 조언하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 카드를 해석을 할 때는 이름만 보고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고요. 그냥 그 일종의 소식 전달자, 소식이 옴,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만 가지고 긍정적인 해석 또는 부정적인 해석 이런 것을 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체가 살아났다, 또는 그 인류 최후의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이것이 과연 좋은가라는 거거든요. 그럼 결론은 이 심판 카드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려면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냐, 최후의 심판에서도 살아남을 만큼 내가 바르게 살아왔다,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르다 라고 했을 때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르지 못하다거나, 또는 내가 부정적인 삶을 살아왔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다, 또는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심판 카드 자체적으로는 길흉이 없지만 그 전반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또는 하고 있는 그 일이 바른 일이면 길한 소식, 바르지 않은 일이면 흉한 소식을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 이제 고민이 되는 경우, 이 심판 카드가 잘 나오는 경우들이 뭐냐면 시험 결과 앞두고 이런 심판 카드가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다들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처음에 나와서 과거의 상황이라거나 뭐 현재 상황이라거나 한다면 그런대로 뭐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 결과 카드, 마지막 카드에 나왔을 때는 합격을 할 겁니다, 못 할 겁니다를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요 하고 다들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 이제 공부 열심히 하셨는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고요.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셨냐고, 그러니까 양심에 빗대어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세 장 카드를 했을 경우에 처음, 둘째 카드, 그러니까 과거의 현재 카드에서 안 좋은 카드들이 나왔다면 당연히 이 심판 카드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이제 볼 때 정방향일 경우에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역방향일 때 부정적인 소식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역 구분 없이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느낌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만, 정역 구분이 있다면 조금 더 쉽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심판 카드가 천사의 나팔 소리에서 죽음에서 부활하는 영혼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라고 해도 새롭게 변화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때가 찾아왔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저는 써놨고요. 카드 이름에서 이제 심판이라고 해도 어디에도 이제 심판에 관련되는 어떤 상징들이 보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그 소식 전달, 그러니까 그 곧 결말이 날 거다라고 소식이 오는 거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시험 공고가 언제 떠요? 조만간 시험 공고가 뜰 겁니다. 이런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 TO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 그 올해 보는 시험이 있고 안 보는 시험이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올해 안 보기로 했는데 뭐 공고가 갑자기 난다거나 했을 때도 이 카드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직장에 서류 전형을 했는데 면접 보러 오라고 소식이 올까 안 올까 이런 것을 얘기를 할 때도 이 카드가 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 카드이지만 휴거라고 하는 최후의 심판을 알려준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서 소식을 전달하다는 의미 또는 통보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룡을 떠나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길도 흉도 아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상징적으로 보자면 천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의 천사, 가브리엘을 뜻하는 거고요. 나팔 보여졌죠. 이거 나팔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 그래서 이 카드를 가지고 그 원론적인 거, 그러니까 이론적인 해석이 아니고 그 이미지 리딩을 할 때 직업운에 있어서 이미지 리딩을 할 때 이제 음악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한번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경적 울리는 장소 뭐 이런 쪽도 얘기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팔은 소리를 전달하는 좀 시끄러운 소란스러운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은 이제 신비주의를 상징을 하고요. 붉은 십자가, 대체적으로 이제 붉은 십자가가 그려진 깃발, 이것을 이제 적십자라고도 얘기를 해서 혈액원, 뭐 순수함, 원래 의미는 이제 순수함을 의미하는 거고 피를 의미하는 거지만 혈액원이나 적십자 이런 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병원 이런 걸로도 해석을 하게 되겠죠. 열려진 관은 이제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 소식을 듣고 변화하는 삶 이런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깨어나라라는 겁니다. 의식을 바꿔라.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무리하고 새롭게 출발해라. 이런 것을 의미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의미로는 소식이 들려온다라는 의미고요. 변화의 때가 되었음을 알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곧 있을 거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소란스럽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이게 나팔 소리, 조용한 상황은 아니겠죠. 나팔 소리가 울리니까. 그리고 꿈을 이루게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꿈을 이룬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겠죠. 내가 뭔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기다림에 대한 결과를 조만간 통보를 받게 되기 때문에 꿈을 이룬다는 얘기인데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모티브로 해서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내가 바르게 살았냐라는 겁니다. 즉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냐라는 거겠죠. 그래서 꿈을 이룬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설명이 나오는 거고요. 끝나버린 일이 다시 시작된다. 이것은 이제 관에 누워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나버린 일이 다시 시작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새로운 변화라는 것은 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겠죠. 시체가 일어났는데 안 두려우면 그것도 이상한 거겠죠. 또는 그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너 이렇게 해라 또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런 결론을 내린다 라고 이제 판결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망설이게 되고 최후의 통보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애정점에 있어서 심판 카드, 그러면 그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금까지와의 다른 패턴의 사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애인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해서 심판카드를 해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애인이 없으면 조만간 애인이 생길 거예요 하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인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둘 사이의 변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20이라고 하는 숫자는 기존의 생활 패턴, 행동 패턴을 뛰어넘는 새로운 패턴이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애 중에 있는 사람들은 상견례를 한다거나 또는 결혼을 하게 될
있다거나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즉 집안에서 그 사람 데리고 와봐라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을 경우에 이제 좋은 사람 생길 겁니다. 또는 상견례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부정적인 의미로는 이제 헤어짐을 통보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한 판결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가 안 좋았다면 정방향으로 나와도 부정적인 소식이 들러올 수 있겠죠. 근데 역방향일 경우 정역을 구분하니까 역방향일 경우에 대체적으로 헤어지자라는 소식, 통보 이런 것이 들려올 거고요. 애인이 없는 사람인데 역방향이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귀자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또는 소개해준다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방향의 심판카드, 기본적으로 좋은 소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과거에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바란다면 조만간 연락이 올 거예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주변에 또 이 카드가 긍정적인 의미의 카드가 옆에 있다면 그 카드와 연결돼서 좀 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애인이 있는 사람은 지금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식지 않았다면 조만간 결혼 얘기가 있을 거예요 하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툼이 있더라도 정방향으로 나왔다면 화해하자는 소식, 그러니까 싸우고 연락을 끊었어요 라고 한다면 곧 소식이 와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역방향으로 나왔다면 부정적인 해석을 하면 됩니다. 뭐 헤어지자는 소식이 올 거예요. 또는 애인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 누가 소개도 안 해줄 거고 사귀자는 얘기도 안 할 거고 뭐 그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죠. 네, 그리고 재물점에 있어서의 심판카드, 이제 소리가 난다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 돈이 들어온다라는 소식 뭐 이런 것을 의미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냐, 들어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 죽을 때 가져가는 돈이 없죠. 관 속에 돈 집어넣나? 그냥 지전이라고 해서 돈 비슷한 거 넣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부와 권력을 모두 내려놓고 가버린 게 죽음이기 때문에 현재는 돈이 없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조만간 돈 되는 소식이 들려올 거예요 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금전은 물었는데 심판카드가 나왔다, 정방향이다 이러면 이제 곧 돈 들어올 겁니다. 역방향이면 그런 소식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방향으로 나왔다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조만간 돈 되는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돈의 크기는 기대보다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죽은 사람이 노잣돈이 얼마나 많겠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돈은 아니라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다지 쓸모있는 돈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돈인데 여비 정도로 가져가거든요. 노잣돈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러한 돈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돈이 들어온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역방향일 경우에는 이제 돈 나가는 소식이 들려올 수 있는 거죠. 빚독촉 전화를 받게 된다거나 또는 보이시피싱 같은 것이 온다거나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전은 물었는데 심판카드가 나왔다면 정이든 역이든 크게 기쁜 카드는 아닙니다. 직업점에 있어서의 심판카드, 자신의 행위에 대한 그 결과를 통보받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 프로젝트가 끝났다라든지 또는 자기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맡으라는 소식이 들려온다거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항상 심판카드를 해석을 할 때는 꼭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참고하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정방향으로 나왔다면 면접 소식, 면접 보라고 연락 오는 거, 또는 대학에 합격했다라고 들려오는 거, 또는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 이런 것을 얘기를 하겠죠. 정방향이라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역방향이라고 한다면 불합격 통지, 그리고 취업이 안 됐다라는 소식, 또는 그 시험에 TO가 없다라는 소식,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휴거를 알리는 천사의 나팔 소리에 관을 열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 무표정하니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는 어렵고 재미없는 일에 매달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점에 있어서의 심판카드는 좋지 않습니다. 이직이나 이사에 있어서 심판카드는 이제 그림 자체가 좀 음침하거든요. 물 위에 떠있는 관, 되게 음침하죠. 음습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식에 있어서 좀 좋지 않은 소식을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력 구분에 따라서 길룡이 바뀌긴 하지만 심판 카드만 놓고 보자면 이사나 이직에 있어서 썩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뭐라고 할 수 있냐 그러면 이직이라고 한다면 회사를 간두고 나서 오라고 하는 소식을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회사 간뒀는데요. 다니던 회사에서 다시 소식이 온다거나 이런 것들 얘기를 하겠죠. 왜? 죽은 다음에 그게 자신의 삶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회사를 관둔 다음에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분석 보고가 들어가고 윗사람이 얘 쓸만한 애인데 왜 간뒀지? 왜 잘렸지? 하고 이렇게 다시 연락이 오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직 그러면 끝난 다음에 이사 그러면 이제 이미 계약이 계약 안 된 상황에서 다시 계약을 하자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사를 가라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사를 가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미 이사 갈 곳이 정해져 있다거나 하는 것도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면 계약이 만료되고 나서 이사 갈 장소가 나타나는 것. 좀 늦겠죠, 소식이. 그러니까 우리 집 그러니까 전세 같은 경우에 우리 집이 새로운 사람이 계약이 됐는데 내가 새롭게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치고 빠지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를 할 때 내가 계약이 되고 내가 또 다른 집에 계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정방향일 경우에 이제 긍정적으로 이사를 가는 집이 어떤가라고 질문했다면 이제 정방향이라고 해도 좀 시끄러운데 또는 음습한데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이사를 가는 게 좋은가라고 한다면 뭐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썩 햇빛이 잘 드는 집은 아닙니다 또는 건조한 그런 집은 아닙니다 습한 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소식을 의미하는 카드지만 이 경우는 소식이라기보다는 그림의 상황 가지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쳐야 될지도 몰라요 또는 새롭게 만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방향이라고 해도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사실, 그리고 역방향이라고 한다면 이건 더 안 좋을 것 같죠. 이사를 하면 좋은가? 안 좋습니다. 또는 이사한 집이 어떤가? 좀 음습하고 시끄럽고 방음이 되지 않아요.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좀 좋지 않은 장소로 이사를 갈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학업점에 있어서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노력에 의한 어떤 결과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정방향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긍정적인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역방향으로 나온다면 부정적인 해석을 하겠죠.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요. 뭐 또는 뭐 공부를 할 때 공부가 잘 될까요? 뭐 이런 거 얘기했다면 장소를 옮기는 게 좋을 거예요 라고 정방향이든 역방향이든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팔 소리 들리고 음습하고 그런 데서 공부를 하면 잘 될 리는 없죠. 그러니까 학업점에 있어서만큼은 학업점 그리고 이사점 이런 것에 있어서만큼은 심판카드는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건강에 있어서는 보통 이제 소리라고 하는 이 청각 기능 뭐 이런 것을 얘기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생활 습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 이런 걸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내가 질병이 있는가 또는 내가 지금 이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좀 질문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병이 큰 병인가 라고 했을 때 정방향으로 나왔으면 그다지 큰 병은 아닐 거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역방향이라면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으니까 좋지 않은 좀 큰 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병이 좀 어떤가, 어떤 질병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내 건강이 어떤가 라고 한다면 이것도 뭐 정역에 따라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또는 나쁜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질병에 취약한가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청각 관련되는 것 또는 습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들, 이게 이제 죽음과 연관되는 질병일 수도 있거든요. 기사회생하는 질병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치병인데 조만간 나았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게 정방향, 역방향일 경우에 좀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장소는 아까 설명할 때 계속 얘기 드렸는데요.
좀 음습하거나 시끄러운 장소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나팔 소리가 나는 곳, 뭐 음악 소리가 나는 장소, 경적 소리가 나는 곳, 이런 것을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정방향일 경우에 이제 긍정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나팔 소리가 이제 음악 소리로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카페라든지 콘서트장, 이벤트, 각종 가게에 오픈하는 곳, 소식을 전달하는 우체국, 전화국, 기지국 등이 있는 곳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역방향이면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변, 시끄러운 도로변 또는 공사 현장, 그리고 그 공동묘지, 죽음과 관련되는 곳,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카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론적인 매뉴얼 리딩, 매뉴얼 해석 이런 것으로도 이제 대체적으로 잘 맞출 수 있는데요. 가끔씩 이제 이미지 리딩만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망설이지 말고 이미지 리딩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소 어디에 있을까요? 했는데 뭐 이런 거 이게 눈에 보였다? 그럼 병원에 있겠지 라고 해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관이 보였다 그러면 관 같은 거, 이 사람이 죽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관 그럼 연상되는 거 있죠. 독서실 같은 거, 이런 것도 얘기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미지 리딩을 잘하는 방법은 순간순간 그 질문에 부합되는 것을 이 카드에서 발견했을 때 이러한 해석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심판 카드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21번 그 메이저 카드의 마지막 세기 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